의산 문답 해보자. 요 한문 수필이고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한글로 옮긴 거야. 한문으로 나와 있으면 뭐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해석이 안 되겠지, 그렇지? 음. 자, 시롱이 허자에게 묻기를 시롱. 작가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지. 가상의 인물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면 조금 그냥 생으로 주장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수필인데 어떤 가상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게끔 하는 거지. 허자에게 묻기를 사람의 몸이 만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 만물이라는 건 온 세상에 있는 자연물들. 자연물들. 뭐 생물, 무생물 모두 합쳐서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은 발이 모난 것은 땅을 살과 머리털은 산과 숲을 피는 하수나 바다를 하수는 흐르는 물 하자가 강하자예요. 여기서 양쪽 눈을 해와 달을 숨쉬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과 인간의 유사성이지. 인간의 어떤 부분, 특히 신체의 유사성, 그치? 또 상징적 의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 의미들. 머리는 하늘이고, 발은 땅이고, 눈은 해와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담화 표지, 비문학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담화 표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일러 소천지라고 합니다. 소천지, 작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의 축소판이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알지? 한글 우리 작년이네. 중세국어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요게 뭐야? 아래 하자, 그치? 그 다음에 지, 인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하늘은 둥근 것, 땅은 네모난 것. 그래서 이거를 천방이라고 그래. 천방. 요 천원지방이거든 정확히는. 그러니까 천원지방이라고 하면 하늘은 둥근 것, 땅, 지는 방, 네모난 것, 각진 것. 요게 이제 동양 전체적인 사상이야. 실제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것도 한번 아까 저기 한중록 배웠지. 한중록에서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곤룡포라고 한다고 그랬지. 곤룡포 용이 그려져 있거든. 용이 그려져 있는데 너희 그 사극 같은 거 잘 상상해봐. 생각해봐. 곤룡포 앞에 용이 그려져 있잖아. 용이 네모 안에 그려져 있니?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 있니?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 있어. 그치? 맨날 그걸 본 것 같아. 근데 신하들도 여기 앞에 뭐 그려져 있거든. 대부분 학이 그려져 있어. 학은 네모 안에 그려져 있어? 동그라미 안에 그려져 있어? 네모 안에 그려져 있어. 왜? 왕은 하늘을 뜻하고 신하는 땅을 뜻하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위아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 궁궐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막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하늘을 상징하고 네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땅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또 볼 수 있어. 재밌을 거야. 그런 걸 이제 알고 보면 조금 더 재밌어. 자, 어쨌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비의 정과 어미의 피가 교감하여 태 모양을 이루고 달이 차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 에 의하여 자식이 태어나고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지혜가 진보하고 일곱 구멍이 모두 밝아지며 다섯 성품이 함께 갖추어지게 됩니다. 일곱 구멍
일곱 구멍. 눈, 코, 입, 귀. 일곱 개 맞니? 맞잖아.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 입 하나. 일곱 구멍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각이 막 생기고 또 나이가 크면서 성품이 갖춰지게 돼. 다섯 성품. 이것도 유교적이지 이거는. 유교에서 다섯 성품 뭐야? 인, 의, 예, 지, 신. 믿을 신까지. 이것이 곧 사람의 몸이 여느 만물과 다른 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를 물어봤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런 거. 지혜가 진보하고 인이 예지 신이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차이점이라고 그랬어. 괜찮니? 이게 만물과의 차이점. 이 사람의 주장은 뭐야? 강아지는 인이 예지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없다. 영탄적인 표현이네. 너의 말과 같다면 사람이 만물과 다른 점이 이란 거의 없어 라고 반박하고 있어. 그치?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대저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혈의 교감은 초목이나 사람이나 같아. 왜 정이 뭐야? 아까 정, 아비. 여기 위에 나와 있잖아. 아버지의 정, 맞아? 혈, 어머니의 혈. 이게 합쳐져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자식이 나온다고 그랬지? 이것도 인간의 특징인데 아버지가 정, 어머니가 피를 물려주는 것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야? 초목이나 사람이나 같아. 이렇게 표현하네. 하물며 금수와 다를 것이 있겠는가? 서리적인 표현이고. 금수. 오늘 너무 이 상식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시간이 이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데 금수 무슨 뜻이야, 혜린아? 짐승. 맞아. 금수가 날아다니는 짐승,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얘기해줬었지. 수가 네 발 달린 짐승. 그래서 우리가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무서운 애들을 뭐라고 해? 맹수라고 하지. 그럼 두 발 달린 짐승 중에 무서운 애들을 뭐라고 그래? 맹금류라고 하지. 걔네들 올빼미, 독수리 이런 애들을 맹금류라고 그래. 그래서 가둬서 키우는 동물을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고 두 발 달린 애들을 가둬서 키우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가금류라고 한다고 그랬지. 닭, 오리가 가금류야. 그래서 나중에 가금류가 집단 폐사했다라고 뉴스에 나오면 알아들어야 돼. 생물의 종류는 셋이 있어. 사람, 금수, 초목이 그것이다. 초목은 거꾸로 사는 까닭에 알은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금수는 옆으로 사는 까닭에 깨달음이 있어도 슬기가 없다. 이 세 가지 생물이 한없이 얽혀 혼란을 일으키는 바 서로 망하게 또는 흥하게 하는데 귀하게 천함의 등급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물어보고 답하고 있지? 문답의 형식이구나. 물어보고 또 답하고 있어. 자, 초목은 거꾸로 산다. 이 얘기가 뭐야? 그래서 뿌리가 어디에 있어? 밑에 있어. 그치? 그래서 초목은 요렇게 산다는 거. 세로로 산다는 거. 이게 계속 자라잖아. 위아래로 자라지. 그치? 금수는 옆으로 산다. 금수는 대부분 인간과 다르게 양옆으로 이렇게 자라잖아. 이렇게 사는 거. 괜찮니? 깨달음은 있어도 슬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물이라는 건 뭐야? 인간과 금수와 초목이 어차피 각자 알아서 살면서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얽혀 사는 건데 누가 대단하고 누가 대단하지 않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어.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그래서 요 허자가 대답하는 거지. 어떤 사고관이야? 인본주의, 그렇지? 뭐가 중요하다? 인간이 제일 에이스다. 셋 중에. 사람이 귀한 이유가 어디 나와 있어? 여기가 이유지. 금수와 초목은 지혜나 깨달음도 없고 예법이나 의리도 없대. 그러므로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시롱이 고개를 젖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사람이구나. 왜 비판하고 있어? 뭐를? 야, 너 사람이니까 사람이 제일 대단하다고 하는구나. 인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네. 오륜. 우준아, 우리 오륜가 배웠잖아. 그렇지? 넌 저번에 내신에 오륜가가 나와서 오륜가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 오륜 뭐야? 오륜에 대한 노래도 배웠잖아. 우리 저는 오륜.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이것도 배웠던 거 기억나지? 부부 유별. 그래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또 장유유서. 어른한테 공경해야 된다는 것,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또 친구들끼리 잘 지내야 돼. 그 다음에 오사, 역시 이거 둘 다 유교적인 사상인 거야. 예의고 때를 지어다니면서 서로 불러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다. 아, 요거를 보니까 금수와 초목도 예의가 있어. 그럼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야? 인간과 유사하다는 거지.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다. 상대주의적이네. 누가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얘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지. 사람이 최고야. 근데 상대주의. 내가 만물을 보았을 때, 내가 벌레를 보았을 때는 이 벌레가 천해 보이지만 벌레가 사람을 보았을 때는 벌레 입장에서 사람이 천하다는 거야. 하늘을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늘이라 보면 하늘에서는 다 똑같아. 사실 우주적으로 보면 진짜로 그냥 똑같지, 그치? 지구에 사는 생물들이잖아. 대저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속임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거짓이 없다. 그래서 만물의 특징이야. 그래서 요거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는 건 누구야? 인간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오히려 뭐가 있다는 거야? 속임, 막 서로 속이고 막 이래. 그런데 또 만물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없기 때문에 속임, 막 남들 속이고 이런 거 없어. 얘네들은.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 사람보다 훨씬 나은 점들도 있어, 사실은. 또 봉황은 높이 천기를 날고 용은 날아서 하늘에 있으며 봉황과 용의 특징이지. 시초가 울금추는 신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목으로 쓰인다. 만물의 되게 중요한 애들이야 다들.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냐 서리적인 표현이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견을 강조하는 거지. 되게 대도라고 하면 큰 길. 여기서 큰 길이라고는 학문적인 길, 윤리적인 길을 의미하는 거야.
해치는 것으로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 자랑하는 마음, 이거 누구한테 있어? 인간한테 있다는 거야. 혹은 인본주의적인 사상. 내가 대단해. 나를 자랑하는 거야. 내가 최고야.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 하지만 금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와 울금초 소나무나 잣나무는 초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반론을 제시하고 있지. 또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인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며, 이는 이제 너그러운 마음을 인이라고 하지. 몰랐으면 적어놔. 지는 지혜야. 복식이나 의장, 예약이나 병형. 이제 복식이나 의장, 예약이나 병형 이런 건 사회적 제도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복식, 옷. 옷. 의장도 마찬가지야. 옷. 복식은 평소에 입는 옷이고 의장은 좀 어느, 이걸 뭐라고 하지? 뭐 TOP인가? 뭐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 상황에 맞게 입는 옷들. 그런 것들 의장이라고 그래. 뭐 장례식에 가면은 검은 옷을 입어야 된다든지 현대에는 그런 걸 이제 의장이라고 하고. 예약이나 병형. 예약은 그 뭔가 행사를 할 때 쓰는 음악. 그러니까 예절이야 결국은. 병형 이런 거는 병사들. 그러니까 군대 조직. 형벌. 그러니까 법이랑 똑같은 말이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냐. 너는 너무나도 미혹하구나. 넌 너무 바보구나.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며, 용한테 뭐가 있다는 거야? 용한테 인이 있다라는 거지.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으면 봉황의 세상 다스림이다. 이 지혜가 있다는 거야. 5가지 채색 그림은 용의 의장이요. 요걸 이제 오색 그림, 오색 운이라고도 나오거든. 그거는 용이 가지고 있는 옷이야, 옷. 하나에. 온몸에 도는 문체는 봉황의 복식이고, 바람과 우레가 떨어지는 것은 용의 병형이고, 높은 언덕에서 화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약이다. 결국은 사람이나 만물이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 제사에 귀하게 쓰이며, 종묘와 제사, 이거를 종묘 사직. 종묘라고 하면, 종묘사직이라고 하면 임금의 조상들 나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종묘사직이라고 그래. 그래서 임금 그리고 왕실의 일 귀하게 쓰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대들보로 얹을 귀중한 제목이다.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릴 때 만물에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떤 도움을 받았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처음에 법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야. 뭐를 본따서 만들었대. 군신간의 1위는 벌에게서 병사들의 진형, 병사들이 어떻게 이제 딱 진을 짜고 싸워야 하는지, 병법은 개미에게 배웠고, 예절은 박쥐에게서, 금을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취해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 라고 했더니 이에 허자가 큰 깨달음을 얻더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지. 자, 위로 올라가 보자. 홍대용 뭐 하는 사람이야? 홍대용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지. 그가 실용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실용은 딱 뭐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실용적인 것. 그리고 허자는 실용과 반대되는 인물이지. 허자 썼잖아. 실자는 실용적이다 할 때 실자 쓴 거야 실제로. 허자는 비어 있는 거. 유교적.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실학적이지. 이런 문답의 구조로 해가지고 작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글이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